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 마감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냥 낙관적으로 볼 빨간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휴전 가능성부터 대중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성 재료로 또 인식이 됐고, 그간 하방 압력을 받은 종목군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또 되살아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플랫폼주의 상승세와 반도체주, 특히 SK하이닉스의 탄력이 강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뚜렷하게 이어지면서 코스피 234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750선까지 훌쩍 올라갔습니다. 일단 선전해줬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이어졌고, 무엇보다 2차 전지주의 반등이 코스닥의 탄력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좀 기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기대감을 마냥 또 높일 수만은 없다는 게 좀 한편으론 아쉽긴 합니다. 이럴수록 또 오늘장의 빨간불을 더욱 냉철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상승장 이어가기 위한 솔루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로 확인하고 가시죠. 삼성전자, 제약바이오주, IT 부품, 우크라이나 재건, LG전자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휴전에 관한 이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와 함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CNN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침공으로 얻고자 했었던 돈바스 해방이라는 목표에 좀 가까워졌고, 또 이제는 정말 전쟁이 끝나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의 화답을 도왔습니다. 또 이 흐름을 타고 관심권에 둬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지 포지션 정리와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빨간불이 좀 좋고 반갑긴 한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은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구간에서 챙겨가야 할 섹터로 봐야 할지 이슈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또 알차게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 포트를 든든하게 챙겨드릴 히든트랙 종목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린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1.57% 담네요. OCI 53% 육박하고요. 일진전기 31% 이상 가져갑니다. SL 25.79%, 대덕전자 23.54%까지 든든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에서 소개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현대에버다임 14.6% 가져가고 있고요. 신화인터텍 22.2%, 또 KH건설이 20.4% 탄력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매수 타점까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껴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나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긍정적인 뉴스 참 많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집중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덥고 습한데 또 네. 그런 만큼 더 알찬 플레이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과연 상승한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섹터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한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 좋고 재무 좋고 차트상 위치까지 좋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참 암담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아요.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었는데 네네. 오늘 평가 어떻게 하세요? 뭐 어제 미장은 시장이었죠. 네. 시장이었고 유럽에서는 뭐 저가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을 해서 국내 증시도 쌍그리 매수라고 하잖아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를 해서 양시장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제 어디가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보다 이제 차트상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동안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네. 지금 이루어졌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요. 이거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여기 라인이 보신 거 있죠? 첫 번째 저희 라인이 보시는 요 라인이 바로 코로나 이전의 주가였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주가였다가 코로나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갔죠? 바로 유동성으로 해서 올라갔죠. 자, 각국들이 이제 저금리 정책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현금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되면서 네.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유동성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유동성이 끝나면 원래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주식의 준칙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준칙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자, 3,000포인트까지 끌었던 유동성으로 끌었던 주가가 현재는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시점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2,400, 그쵸? 2,300, 400전 그게 바로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리기 전 주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코스피 지지층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2,250포인트와 2,000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그 라인까지는 현재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2276포인트에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주가는 내려온다고 한다면 2250포인트와 200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250포인트의 지수 자체가 내려온다면 저희가 생방송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의 타점을 저희가 안내해 드렸을 겁니다. 노란톡에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을 텐데 그 노란톡에 안내린 타점과 2250포인트가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10% 정도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수와 갖고 있는 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면 코스피 지수층과 같이 연동 매매하는 지수 연동 매매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확률에 근거해서 매매하는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 높은 확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의 타점 궁금하시고 지수 연동,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궁금하시면요. 그것도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타점도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흐름을 분석해 주셨고요. 지수 흐름과 함께 앞으로는 종목도 가져갈 때 이런 지수에 연동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흐름 체크 다 해드릴 거고요. 종목별로 매수 전략도 세워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수 관련해서 이 종목의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2분기 실적 시즌 임박을 하면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같이 차트 좀 보면서 분석 좀 해주실까요? 삼성전자가 7일 개장 이전, 주식장 개장 전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매출액,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어땠냐면 매출액은 77조 정도, 영업이익 14조 정도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21% 정도, 영업이익은 17%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어요. 선반영돼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과연 우리가 차트상 위치 어디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1등 주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많은 분이 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다시피 제가 56,500원 지지층이 있다고 그때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거기까지 내려오나요?라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내려왔죠. 네, 정확히 내려와서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에서 현재 약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하나 메타점 또 있어요. 52,500원 라인의 지지층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6,500원 라인과 52,500원의 지수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린다면 이 지수와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이럴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 라인에서 지금 56,500원과 52,500원, 56,500원, 52,500원에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수랑 지금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됐고 나는 이미 진입돼 있어 라신 분들은 52,500원 라인, 56,500원이 아니라 52,500원 라인에서 추가 진입 뭐 물타기가 아닙니다. 실내유는 매수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타기가 아니니까 52,500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생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지수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2,000포인트, 2,250포인트 코스피 지지층과 삼성전자 지지층이 만난다면 그 라인에서 신규 진입할 분들은 신규 진입해도 참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또 짚어주시면서 우리 지수 연동과 함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깊게 한번 오늘장 이슈 분석하면서 세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 또 휴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은 건설기계나 좀 장비 쪽만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식수보급 쪽도 강조가 되면서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흐름이었어요. 식수 필터나 아니면 수자원 쪽도 움직였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슈 분석 좀 해주실까요? 오늘 뭐 식수 관련해서 시노펙스가 또 움직였죠. 에피디 승인 관련해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자, 이제 이 러시아용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더 장악했다. 그래서 휴전을 할 것이다. 근데 휴전한다고 확실한 건 없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저희 주변 분도 그러고 이제 휴전할 거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서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막 진입하시더라고요. 아직 섣부른 판단이고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지금 뭐 서로 뭐 어떤 곳에는 장기전이다, 어떤 경우는 뭐 6월, 7월 안에 뭐 휴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뉴스를 좀 더 체크하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재건 관련주는 많이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성장 모멘텀과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도 저희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전 키워드에 대해서는 흐름을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포인트로는 재건 관련주를 좀 짚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 관련주 오늘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계속해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꼭 그 투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 재건 말고 이 식수 쪽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식수도 괜찮은데 이 식수 관련주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식수 관련들 중 뭐 시노펙스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자
매번 적자 나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 실적이 안정적 우상향으로 계속 돈을 잘 버는 구조에서 식수 관련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섹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들이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같은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도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리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KH건설이고 6월 30날 공략을 해주셨어요. 노란톡방 안에서. 근데 지금 20% 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지금이라도 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할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KH건설 우리가 당일 추천드렸는데 그 당일날 상한가에 안정됐죠. 당일 상한가 갔던 상한가 갔다 좀 풀리긴 했지만 지금 주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상한가에 안착됐다가 풀리면서 현재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해서 현재 주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 이 구간 여기 저점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재차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수급들이 없던 수급들이 갑자기 들어왔죠. 여기 그동안에 거래량도 없던 시장에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갑자기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걸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충분히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던 수급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분봉상은 분명히 좋은 파동을 형성해놨을 거예요. 분봉상 좋은 파동 형성 구간에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간다면 이 KH건설로 해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KH건설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 또 수익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 재차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타점 존재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탄력적인 종목 또 리뷰를 하나 더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6월 24일에 소개를 해주셨죠. 역시나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14.6%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중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우리 중기 관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재무를 꼭 강조를 하죠. 재무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재무가 탄탄하면 어떨까요? 더 탄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렇군요. 심리적인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를 꼭 봐야 되는데 이 현대 에버다운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 분석을 볼까요? 재무를 보게 되면요. 2019년 2,400억, 2,600억, 3,000억 그리고 전년 동기에서 어떤가요? 23.6% 증가하고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59% 정도, 59%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재무가 진 탄탄한 상태에서 뭐까지 갖고 있죠?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테마성, 어떤 이슈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가 찍고서 어떤가요? 지금 고가를 찍고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이날 들어갔거든요. 6월 24일 날 들어가서 현재 뭐 14% 정도, 14.6% 수익 중인데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밀릴 수는 있습니다. 밀릴 수는 있어도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수축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가요? 중장기 이평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응축의 시간을 갖다가 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급이 동반됐으니까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가요?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어요. 121선과 240, 480이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이쪽에는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올라왔던 라인들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도 좋고 모멘텀도 갖고 있고 차트상도 수축됐다 가 응축의 시간을 갖고서 폭발적으로 이격도를 넓히면서 현재 정별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차트상 봤을 때 위쪽에 박스권을 형성해 놨잖아요. 그 박스권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 에버다임 리뷰를 아주 또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재무도 탄탄한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탄탄한 종목이니까 그럴수록 전략 챙겨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타점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진단키트 쪽 그리고 재택치료 관련해서도 좀 들썩였는데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보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 관련주를 지금 다시 사야 될까?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사실만의 또 최고의 증가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증 환자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않고 있고 예전처럼 코로나 처음 때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접근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지금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증가수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갔죠. 수젠텍, 시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그걸 또 비중을 예전에 비중 많이 실었다가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도 고가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확진자 수가 예전처럼 크게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진단키트나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를 뭐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점에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좀 매도 전략으로 세워갈 코로나19나 원숭이 도착 말고도 이슈가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느꼈죠. 이 바이러스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주가가 코로나 관련주 말고 제약바이오주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상을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해서 어떠한 다른 백신을 준비 중인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또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적자 지속입니다. 매출이 거의 가게 구멍가게 수준인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주더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면서 흑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당연히 손절 잡고 들어가야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서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이면서 지금 저평가인 상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하는 게 좋지 적자 기업이란 기업을 내가 매수하고 있으면 나도 지금 불안해요. 저희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적자 기업이라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라도요. 실적 좋고 탄탄하고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이거 탄탄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런 기업들을 찾기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봐 주신다면 이런 탄탄한 기업들도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슈나 이런 테마에 쫓아가기보다 실적과 또 재무 또 그런 모멘텀들, 큰 모멘텀들을 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 또 그런 전략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IT 쪽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에서 대규모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LG그룹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뿐만 아니라 또 OLED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그런 만큼 이제는 LG전자에 이제 정말 그 제대로 된 확신을 가져도 될까? 이런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LG전자도 뭐 5.88% 마감을 했습니다. 오, 네. 큰 대형주 치고는 큰 폭의 그쵸, 상승이죠. 그쵸. 큰 폭 상승인데 오늘 이런 기사를 봤어요. 미운 오리서 100조로. 오. 이 전장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네. 계속 적자나던 미운 오리에서 이제는 흑자라 전환될 걸로 해서 이제 100조로, 100조로. 이렇게 표현을 오. 했더라고요. 기사에서.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전장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스마트폰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추진력을 활용하면서 2020년 12월 23일 날 오. 14년 만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14년 아, 만입니다. 네네네. 그게 바로 전장 부품 캐나다 업체인데 세계 부품 3위 업체랑 합작법인 LG가 51%, 마그나가 49%에서 합작법인을 했다는 이슈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때만으로 전장 부품에서 큰 어떠한 이익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 뉴스 오늘까지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 기사에 따르면 8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자, 지난해 말 기준의 수주 잔고가 60조 원인데 13%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연말까지 수장과 65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 LG전자 관련주들, 이 전장 부품 관련주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장 부품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장 부품의 전기 장치 부품이잖아요. 네. 전장 부품에서는 앞으로 계속 흑자를 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주들 있죠. LG전자와 엮여 있는 그런 섹터와 연결되어 있는 강소 기업들 우리가 주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LG전자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구광모 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도 로봇도 지금 선택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요. 폭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앞으로도 뭐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LG전자보다는 LG전자 관련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죠. 변동폭이 크겠죠. 변동폭이 뭐 LG전자를 좀 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가져간다면 그 관련주들 코스닥 종목들이나 코스피의 작은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또 그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또 주목해 보실 만한 매수 타점과 종목들 저희가 또 엄선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IT 부품 쪽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실적 좋다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오늘 LG전자 이슈와도 관련해서 신규 매수를 LG이노텍 쪽에도 한번 걸어볼까 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세요? 아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다뤘었죠.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근데 LG이노텍이 스마트폰 모듈, 카메라 모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장 부품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LG전자와 어떠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나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아이폰 14에서도 당연히 LG이노텍에서 납품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LG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지금 진입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짧게 난 1, 2개월 있다가 매수하고서 바로 빠질 거야 이런 분들은 들어가는 건 안 좋겠지만 나는 LG이노텍을 길게 가져갈 거야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갈 거야 하는 분들은 지금 진입해도 무방하다. 신규 진입한 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LG이노텍 신규 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적도 워낙 좋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진입해도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노란톡방에서 짚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지금 세워야 하는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상승장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내일장도 제발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 미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겠죠. 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도 좋았는데 네네. 내일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현재 시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룰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단타를 단기적으로 들어가려면 짧게 단타를 치려고 한다면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을 해야겠죠.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봉상 좋은 타점, 일봉상 좋은 타점, 그리고 호가상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체결량과 체감 강도가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의 눈처럼 딱 잡아내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노란톡에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런 종목을요. 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종목들 아주 좋은 종목들 단타적으로 짧게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안내해드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 외에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그 매수 타점 잡아가시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이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또 짚어드렸죠. 내일 당장 내일장에서 여러분들이 탄력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라면 단기 대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중장기 공략주 히든트랙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가 61% 넘습니다. 이걸 1월 6일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타점을 챙겨가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이고 변동성도 큰 시장인데 그럴수록 이렇게 중심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무궁무진한 모멘텀과 그리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평가인 종목입니다. 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케이스와 캐비넷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캐비넷에도 옷 갈아입는 그런 캐비넷은 아니고요. 네. 어떤 장비나 물품을 보관하는 네. 그런 케이스와 캐비넷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산업군을 보게 되면 5G,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ESS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산업군의 모든 섹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G 통신 장비 부품 업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요. 소형 기지국 장비인 RRH와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인 RRU를 그런 통신 장비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의 가장 큰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해당 회사를 이 5G 연결된 5G 섹터로 증권사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워낙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존에 이 5G, 이 4G와 5G의 다른 점이라고 할 거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이 기지국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G가 이렇게 100m 정도 기지국이 이렇게 있다면 간격으로 있다면 5G 같은 경우는 중간에 촘촘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0m, 30m, 30m 이렇게 촘촘히 기지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5G의 케이스와 캐비넷을 납품하는 부품량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5G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투자가 좀 잠잠하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 당연히 실적으로 매우 빠른 실적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업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부품입니다. 자, 스마트폰 부품의 케이스 캐비넷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자, 해당 회사가 그럼 스마트폰에 뭐를 만들까요? 우리 앵커님? 스마트폰 부품을 담을 수 있는
프레임? 그렇죠. 외관 프레임을 만들겠죠. 네네. 가장 잘하는 게 해당 회사가 바로 케이스 캐비넷이라고 했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이게 외관 프레임을 만드는 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현재 어떤가요? 엄청나게 빠른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앞으로도 지금 갤럭시 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갤럭시 Z 플립 4가 나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성장세 플러스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부품에 의해서 추가적인 성장 실적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입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 부품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 부품. 당연히 반도체는 앞으로 어떤가요? 사용량이 더 증가하겠죠? 많아질 수밖에 네. 없겠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호황기에 좀 올라왔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제품의 케이스를 해당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업체가 당연히 이 케이스와 캐비넷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산업군입니다. 지금 산업군이 엄청나게 단결되어 네, 있죠. 엄청 많네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앞으로 나올 건 더 성장성이 많습니다. 자, ESS 부품 사업입니다. 자, ESS. 네. 우리 앵커는 ESS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죠? ESS는 알죠. 에너지 스토리지 네. 시스템. 네, 맞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 시스템. 장치.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게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랑 조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네. 수력 발전소, 또 뭐죠? 풍력 발전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수소 발전소.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어디다 저장해야 되냐면 지금 이 ESS 저장 장치, ESS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 배터리가 아주 큰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다가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저장하는 ES 부품 사업을 해당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폭발적인 지원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네, 해당 회사 ES 부품 사업을 하는 해당 업체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가 하는 산업군 많은 산업군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ESS 저장장치, 이 부품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군입니다. 마지막 산업군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백입니다. 자, 해당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게 케이스 네, 케이스 만든다고 캐비넷.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전기차 배터리 팩을 당연히 잘 만듭니다. 잘 만드니까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내연기차는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가 다 대세가 되고 전기차가 다 도로에 돌아다닐 건데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 팩 해당 회사 가장 잘하는 케이스 배터리팩을 만드는 업체, 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로 삼성 SDI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됐는데 작년 3분기에 당연히 실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초창기 때문에 솔직히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수율이 좀 안정화가 되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일어난다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산업이 바로 이 전기차 배터리 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2차 전지 쪽 해당 회사 2차 전지 매출액만 이 2차 전지 쪽 매출만 딱 띄어서 보게 되면 재작년에요 1,06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가 성장했고요. 작년은 1,917억으로 해서 79.7%가 당연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올해 예상이 중요하죠. 올해는 3,622억으로 해서요. 전년 대비 89%나 성장할 걸 보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쪽이 지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당 회사가 현재 5G가 주 매출처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객 전도가 될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자, 해당 업체 이렇게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진출한 게 있어요. 하나 더 있나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컨테이너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해당 회사 가장 잘하는 게 케이스와 캐비넷이니까 네. 컨테이너 어떤 연관성이 좀 있겠죠. 컨테이너도 네, 어떻게 보면 또 보관하는 그렇죠. 케이스, 캐비넷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캐비넷, 큰 캐비넷이라고 보시면 큰, 되겠죠. 네. 작년 12월에 MOU를 통해서 컨테이너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해서 이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쓰여졌어요. 지금 이슈들 많잖아요. 컨테이너 사용량이 많이 증가한다. 그럼 해당 회사가 실적이 올해부터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아까 2차
2차 전지 매출의 폭발적 성장하는 거 봤죠. 네. 그리고 5G도 투자가 확대되면서 폭발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해당 회사 이 컨테이너 쪽에서도 매출이 플러스해서 성장할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업인 5 쪽 그리고 ESS,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미래 산업군을 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인데 현재 주가는요 많이 지수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 성장 모멘텀 대비 너무 싸다. 좀 이따 제가 재무하고 차트까지 볼 건데요. 아마 재무 차트 봐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입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케이스와 또 캐비닛을 제조하는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5G부터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ESS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팩까지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을 모두 다루면서 기술력도 인정받은 업체고요. 또 최근에 진출한 컨테이너 사업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반영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럼 또 주가 상승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이렇게 보면 패션으로 치면 전문가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힙한 거 다 두르고 있는데 네. 어울리기까지 한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힙한 거 그렇죠. 다 두르면서. 그죠? 그죠. 모자라는 게 그만큼 없는 트렌디, 게. 네. 키도 크고. 그런 모델핏을 갖고 있는 그런 좀 완벽한 또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또 산업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실적 성장까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챙겨가시고 3타점으로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재무구조 폭발적 성장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18년에 3,200억, 2019년에 3,900억이고요. 20년대 3,200억 좀 내려갑니다. 바로 5G 투자가 조금 위축됐을 때 매출액이 줄어든 거니까요. 크게 염려될 필요는 없고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이에요. 근데 턴어라운드 시작하는데 폭발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바로 전년도에서의 무려 88.3%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88.3%가 증가한 거고요. 네. 영업이익 보세요. 1,080%가 증가합니다. 1,082%가 전년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럼 1분기 실적을 좀 봐야겠죠. 자,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 1,400억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8억, 전년 대비해서 뭐 69%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네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입니다. 납품이 지연된 거죠. 네. 납품이 지연된 거지 해당 회사가 성장이 없어지고 실적이 미래 실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납품만 지연된 거라 바로 2분기 때 실적이 나타날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예상 실적도 좀 봐야겠죠. 네. 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자, 아니나 다를까요? 매출이 2,249, 전년 대비 63%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6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53.8%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또 좀 더 볼까요? 자, 부채가 좀 많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좀 많은데 자본보다. 그렇지만 이건 투자, 폭발적인 투자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나중에 매출이 들어오니까요.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 투자활동현금 부채 비율이군요. 부채 비율이 58.9%.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2,100%입니다. 자, 유보율이 2,100%인데 부채 비율도 적어요. 근데 회사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성 비율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62.9% 자기 자본 비율로 장사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해서 현재 매출액 보게 되면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24년 어떤가요? 1,000억, 1조죠. 2020년에 1조 클럽에 가입되고요. 2023년도 1조 2천억 정도, 2024년도에도 1조 5천억.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예, 무려 뭐 널뛰기로 막 2배씩 막 성장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주가 수익 비율이죠. 동종 업계에서는 이 수익 21.8배 정도인데 해당 회사는 7배, 8배, 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심각하네요. 그죠? 주식 네. 가격이
동종업 계보다 너무 낮게 네.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당연히 저평가가 안 되고 적정 주가로 올라오려면 주식 가격이 널뛰기로 올라가도 돼요. 지금 매출액도 널뛰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주가도 탄력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다. 자, 모멘텀 좋고요. 재무 구조 좋고 이렇게 탄탄한 업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겠죠. 자,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도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또 동종업계 대비 PER 수치도 현저히 낮다. 이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점 또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분석도 부탁드려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다시피요. 지금 보고 있는 주봉인데요. 주봉상 수급으로 해서 박스권을 돌파 후에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5G에 대한 우려로 해서 추세 하락을 하고 있지만 204의 주봉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락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상 하단도 이탈한 건 맞고 기술적으로 최적은 아니지만 현재 매수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도요. 매수의 의지들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락형 패턴은 맞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의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형성 후에 현재 주가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널뛰기로 지금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해당 가격의 적정 주가를 25,500원, 26,000원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가격은 14,000원대, 13,000원대, 네. 13,000원, 4,000원대이기 때문에 널뛰기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 실적, 그리고 차트상 위치까지 저평가입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중장기 포지션으로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3타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분할로. 맞습니다. 분할로 해서 저희가 3타점으로 적정한 비중으로 대응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기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도 짚어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전인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차트 분석도 꼼꼼하게 해드렸는데 저희가 늘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을 위해서 성장 재무 차트 3가지를 다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박자가 또 전부 갖춰진 또 실적이 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챙겨가셔야 시장의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또 든든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트랙 요약 정리도 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네. 자, 오늘 종목은 지금 보다시피요. 여러 군데 미래 산업군의 모든 섹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는 어떠냐? 재무 탄탄했습니다. 탄탄하죠. 저평가입니다. 이런 종목도 우리가 분할로 해서 들어간다면요.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할 수 있고요. 시장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떨 때 비중을 적절하게 쓰는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트레이더도요.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도 이 자금 분배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 관리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히든트랙 종목 보시면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케이스와 또 캐비닛을 제조하는 업체 요약 정리도 해주셨고 또 이제 여러분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만 세우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시장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또 심리적인 압박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 가능한 3타점, 매수 3타점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탄탄한 주식 플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히든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앞선 마감 시황에서는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짚어드렸었죠. 그냥 중장기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는 단기 공략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이런 탄탄한 탄력적인 종목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포트 구성 아주 전략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